안녕하세요. HM학원의 국어 김태동 선생입니다. 아까 좀 전에 원장으로 또 인사를 했는데 이제 국어로 만나게 됐네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국어 과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만 해도 수학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가 맨 나중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수능 날인데 국어가 당락을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국어에 대한 영역, 국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원만 보내면 되나? 학원에서 어떻게 도대체 공부를 하길래? 어떻게 공부를 하면 국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는 국어 공부를 잘 못하면 수학이나 영어도 안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 국어 과목이 이제 겨울방학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각 학교 내신들이 전부 다 있을 텐데 그 내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지가 달라져요. 중학교랑. 달라지는 게 바로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택지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뭐였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뭐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상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설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볼펜이에요. 이게 뭐 전자칠판에 이제 그 분필인데 얘랑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얘랑 말을 하려면 뭐가 되냐면 얘가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돼야 돼. 의사소통 우리가 누구랑 할 수 있죠? 얘랑 내게 못하죠? 얘를 사람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의인화, 의인법 이렇게 말이 쓰였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상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설정했다.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뭔데? 사람으로 설정해서 대상을 사람으로 설정해서 의인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휘죠. 뭐 심심한 사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머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도 들으실 텐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 아이들이 어휘력이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제가 대화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방학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건데요. 우선 계획표를 세우는데 학생의 정체를 알려주마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학생이 A형인 학생이 있고 B형인 학생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A형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보면 성적이 항상 일정한 친구가 A형이에요. 쉬워도 성적이 항상 똑같고 어려워도 성적이 항상 똑같아요. 이 친구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난이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A형입니다. 본인 자녀분들이 A형 학생인지 B형 학생인지 생각해 보시고 들어주세요. B형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이 성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 성적이 이제 1등급도 나왔다가 2등급도 나왔다가 뭐 3등급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기억하시죠? 요 A형, B형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A형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 쉬워도 어려워도 똑같아.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거를 찾지 못하고 감으로 문제 푸는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선택지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1, 2, 3, 4, 5번 이렇게 답이 있을 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1번 답이 아니야, 2번 답이 아니야, 3번 답이 아니야. 와, 오늘 느낌 좋아. 뭔가 답이 괜찮을 것 같은데 3번? 4번이 답일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뭐 100점 맞는 거 아니야? 5번? 이런 젠장. 요 두 개 선택지가 항상 헷갈린다 보셨죠? 국어는 항상 두 개가 헷갈립니다. 수학은 절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국어는 항상 두 개가 헷갈려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 4번 선택지가 묻는 거랑 5번 선택지가 묻는 거랑 무엇을 묻는 건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 두 개 선택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개념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고 대상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설정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바로 선택지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문이고요. 뭐 이런 것도 예문입니다. 다음 내용 보면 B형 학생은 뭐냐? 아는 내용이 나오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아는 게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아는 작품이 없는 거고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공부량을 늘리면 되는데 자, 질문 하나 할까요? A형 학생이 문제일까요? B형 학생이 문제일까요?
국어에서는 당연히 어떤 학생이 문제냐? A형 학생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학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과형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과형 학생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선생님, 이 문제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답이 3번인데 왜 이게 답이 3번이에요? 이게 여기 근거에 3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반드시 3번인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예외라기 하기보다는 여기 위에 답이 요게 근거가 돼서 요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여기 위에 근거를 통해서 여긴 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문제 별로 좋은 문제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바로 이과형 학생이에요. 이 친구들은 고집도 세요.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뭘 고쳐야 되냐? 위에 나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 그 과정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A형 학생들이고 B형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양을 많이 늘리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A형 학생과 B형 학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아이들 교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실제 아이들 교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하나하나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좀 깨알같이 써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요게 뭐냐, 요런 게 뭐냐, 이렇게 선택지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하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 겨울방학 때 쓰는 저희 교재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야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모양을 이렇게 뭐 전부 다 네모로 이렇게 뭐 동그라미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국어라고 하는 자체가 접근이 생각의 사고를 이렇게 좁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마냥 자유로운 상상과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점수는 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답이 몇 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애들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 틀렸을 때는 V 표시해. 그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된 게 바로 이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교사님이 다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겨울방학의 과정 동안 이 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궁금하실 게 저희 과제인데요. 과제가 어머님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과제가 정말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과제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인 과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매실이라고 있습니다. 매실은 뭐냐면 매일 하는 실전 훈련이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의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6일의 숙제가 나갑니다. 하루에 한 10문제씩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실이라고 하는 과제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비문학도 들어가 있고 문학도 들어가 있고 화법 작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매실이라고 하는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과제는 교재 숙제는 당연히 제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휘 아침밥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겨울방학 동안 하는 건데 어휘 아침밥은 주로 뭐가 나가냐면 여러분 저기 한자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담 많이 알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최근에는 고사성어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경향이고 실제 수능에서 고사성어가 빠진 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막 아직도 일부 학원에서 막 고사성어 외우는 거 막 있더라고요. 근데 고사성어 외울 필요 없거든요. 물론 많이 알면 좋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건 한자어를 못합니다. 사고, 사상, 사유, 사조 전부 다 생각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조, 사유, 사조는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한자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어휘 아침밥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문학 독서 훈련인데요. 비문학 독서에서 저는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약 훈련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요약 훈련은 한 문장 요약, 두 문장 요약 이렇게 좀 더 나갑니다. 세 문장 요약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을 요약하는 것.
이 요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요약을 제대로 해야지만, 아니, 첫 번째 한 단락이 요약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아이들이 한 문장 요약하는 거 써오고, 두 번째 문장 요약하는 거 써오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치 제 과제가 나가면 조교쌤들이 검사해서 성취도가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겨울방학 동안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현대 소설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 읽기를 합니다. 책 읽기. 일주일에 3편을 읽습니다. 3권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3편씩 읽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워낙 책을 안 읽어서 강제로 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중심 인물 정리하고요. 중심 인물 정리해오는 거, 전체 줄거리 써오는 거, 자기가 직접 줄거리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쓰면 안 되죠. 뒤에 거 베끼면 안 되죠. AI.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딱 보면 AI인지 아닌지 저희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3편이라고 하면 길진 않습니다. 애들 제가 그렇게 애들 학대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제가 3년째 지금 해봤는데 다 하더라고요. 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학작품이 아는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신 같은 경우는 아는 작품이 나오지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 모르는 작품 나오거든요. 모르는 작품 나올 때 읽어본 작품이 있으면 또는 유사한 작품이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가 현대소설 읽기 하면 이게 몇 편 정도 읽게 되냐면 한 2, 30편 정도 읽더라고요. 2, 30편 읽는 것도 필독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2, 30편을 읽는 거니까 실제로 겨울방학 동안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는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 국어도 겨울방학 동안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실시하고 오답 체크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아이들이 내신에만 집착을 하고 이게 5등급제가 돼버리니까 내신에만 집착을 해서 이게 이제 실제로 1학년 때 보면 1학년 때 내신 기간은 저희가 한 7주에서 8주 정도 내신 준비를 하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또 숨가쁘게 바로 또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겨울 3월달 이후부터는 모의고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균형이 잘 안 잡힙니다. 3월달 되면.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라도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축적을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모의고사 보고 클리닉도 겨울방학 동안에 실시합니다. 저희가 1학년 학생 수업이 수, 목, 토, 일 이렇게 4번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수업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그때 클리닉 날짜를 따로 잡아서 아니면 평일이면 좀 일찍 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 지역 지금 제가 9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9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도 졸업생도 많이 배출했고요. 졸업생들이 저희가 주로 이제 조교 선생님을 하는데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의 아이들도 저희가 만났고 근데 좋지 않은 성적의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좀 보람됩니다. 열심히 과제 준비하고요. 열심히 교재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